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구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2부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함께하는 방법, 더 자세한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나오죠? 지금 화면을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촬영한 뒤에 비밀번호 509419를 입력한 뒤에 509417 입력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 509417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고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진입의 이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자세한 분석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고 계신 가운데 민푸님께서는 제 사진에 인증샷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써니님께서도 아이고 너무 늦게 봤네요. 오늘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컴퓨터로 보신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보신다는 이야기신가 본데요. 상구님 머리 하셨나 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머리 하셨습니까? 머리를 하신 것 같네요. 미용실 다녀왔습니다. 마음에 들지 네, 않지만. 최근에 이발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되옵니다. 네, 써니님께 잘 전달이 됐길 바라면서 상구님 요즘 수익률 짱짱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참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세라세라님께서는 한국 BNC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신 가운데 순서대로 접수됐고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1부에서도 약간 힌트를 주시긴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일단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근데 수익률 자랑은 안 하나요? 수익률 자랑 해볼까요? 아니. 이따가 시간 되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주제로 잡은 게 반도체 겨울은 끝난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불과 한 두어 달 좀 그거보다는 더 된 것 같은데 그 글로벌 증권사에서 리포트에 뭐 공급 물량부터 해가지고 디램 가격 등등 해가지고 반도체 겨울이 왔다, 뭐 혹한기가 왔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섹터가 꽤나 오랫동안 약세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지금 저걸 띄워주셨네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네. 지금 지난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근 1년 동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과연 저물어 가는 해인가?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올 한 해는 약간 약세 흐름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갔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에 접근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통 처음으로 한 주든 경험상 체험으로 사보는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인데 전 국민의 10%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증시 왜 안 좋아? 반도체 섹터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왜 안 좋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난 8월부터 해가지고 더 약세를 보였던 건 증권사 리포트들이 반도체의 겨울이 왔다, 혹한기가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약세 지속이 조금 더 이어졌던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반도체 겨울은 끝난 것인가 라는 얘기를 가지고 왔냐면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내일 얘기
일주일 후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을 목표로 달리기 위해 큰 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저는 반도체의 겨울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반도체가 이전만큼 시장을 막 이렇게 주도하고 막 폭발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라고 본다면 사실 조금은 보수적입니다. 분명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지만 막 폭발적으로 상한가 빵빵 터지고 이런 흐름을 보이기는 조금 힘들지만 천천히 꾸준히 안정적으로 쭉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는 이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앵커님,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생각하시죠? 향후 미래 전망은 좋죠. 현재는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하지만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워낙에 한두 달 전부터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사실 시작도 못했죠 아직.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 세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스쳐도 VI 가고 걸리면 상한가가 가고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실제로 수익성이 있고 현실성이 지금 현 시점에는 아직은 없어요. 네. 기대감 하나만으로 이렇게 타올랐던 겁니다. 네. 왜 타올랐냐면 여기서 NFT가 중요하죠. 여태까지 가상현실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가상현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겠지만 이 NFT가 나오면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NFT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대체 불가능한 이런 토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소유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소유권이 생김으로 인해서 P2E가 가능한 거죠. 플레이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생긴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도 그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블록체인 그냥 인터넷 속에서 그냥 이런 거였어요. 네. 근데 이게 현금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익이랑 직결되다 보니까 엄청난 자산이 그쪽으로 몰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NFT는 네. 어떻게 본다면 미술품처럼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NFT 그냥 복사해서 써도 되잖아. 하지만 소유권은 여기 있다니까 그게 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나리자 사진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는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액자로 만들 수 있고 네. 하지만 정품, 이 소유권, 이 대체 불가능한 이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혹은 방귀 소리도 NFT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사실 저는 그런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제 가상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하 세계의 돈이 유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림 한 장에 누가 10억씩 주고 샀대.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거래가 된 건지 아니면 자금 유통을 위한 건지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겠죠. 장단점은 찾아가야겠지만 법제화가 돼야 되겠죠. 해야겠지만 네. 결국은 이 가상현실 속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고 네. 앞으로의 이 시장 지금 성장률도 어마무시하고 이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거나 한 부분은 아직은 크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갈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물론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이 발달되면서 더 빨리 주목된 건 맞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었어요. 근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냐라고 한다면 삼성이나 LG나 이런 쪽에서 분명히 일단 이 가상현실이 더 활성화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랑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접근하자고 한다면 VR 기기라든가 네. 이런 기기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대기업에서 미리 선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활성화가 되지 않았냐? 인터넷이 못 따라왔으니까. 무슨 소리냐면 맨날 끊겨. 제대로 그닥 현실적이지 않아. 그냥 게임 네. 요 정도네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일단 큰 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메타버스 이제 가상현실이 실제화가 되려면 디바이스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기반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통신망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플랫폼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컨텐츠 이 순서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컨텐츠라든가 플랫폼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터져줬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상용화가 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받쳐줘야 됩니다.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LG 이노텍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저는 지금 LG 이노텍 차트 주가 보면 굉장히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5G 관련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LG 이노텍은 이미 굉장히 시세가 잘 나오고 있어. 뭐 물론 앞으로도 더 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5G 쪽은 근 몇 년 동안 두드려 맞기만 했죠. 이제 기지개를 켤랑말랑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5G가 인터넷 속도라든가 이 부분이 5G랑 4G랑은 정말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체감적으로는 뭐 0. 몇 초 차이일 수 있겠지만 한번 이 빠른 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4G에서 3G LTE로 못 갑니다. 속 터져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가상현실 쪽에서는 이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5G는 필수 요소 그리고 6G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반이 이렇게 가는 길에 당연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하드웨어 뭐 이런 5G 다 중요하지만 이 기반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가 결코 빠질 수가 없겠죠. 결국은 그리고 반도체다. 추가적으로 네. 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삼성이랑 LG에서 로봇 사업에 네, 뛰어들겠다 이런 맞습니다.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고 기대감이 있지만 그 로봇의 베이스가 뭐가 필요할까요? 반도체가 빠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했던 얘기들 중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배터리 뭐 다 들어가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술의 발전이 가면 갈수록 반도체를 과연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가는 길에 메타버스 빵 터지고 그리고 뭐 AI 빵 터지고 로봇 빵 터지고 이런 식으로 터져 나가겠죠. 근데 거기에 베이스에 반도체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 글쎄요. 뭐 저는 제조업도 반도체 없이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컴퓨터 공정이라든가 이제 그 대량 생산을 위해서 반도체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어느 부분, 그 어느 요소에서 마치 공기와 같이 필요한 그 중에서도 또 기술이 더 발전되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당연하겠지만 분명히 예를 들어서 옥석 가리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나는 많은 종목들 잘 모르겠고 난 10년 볼래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 DB하이텍, 삼성전자 왜 하면 안 됩니까? 전 충분히 2배 이상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을 왜 사람들이 그다지 뭐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덜 자극적으로 느끼냐면 시총이 워낙에 크고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인데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봐야죠. 어떤 섹터가 갈 때 대장격의 종목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만 2군들, 3군들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대장격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마치 아까 전에 코로나 얘기를 했듯이 코로나 관련주 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반도체 관련주 찾아보다 보면 한두 개가 아니죠.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뭘 먼저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반도체 장비 테마와 그리고 반도체 부품 이런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반도체 메인 이런 그 대장격의 종목들을 보지 마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을 컨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종목들을 좀 더 예의주시하자, 좀 더 관심을 두고 좀 더 터져 나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일단 반도체 장비 쪽에서 가지고 와 본다면 우리가 그 일부에서 많이 떠들었던 신성이엔지를 먼저 컨택을 했습니다. 왜? 재료가 하나가 아니야. 친환경도 엮여 있고 반도체도 엮여 있고 음압병실도 엮여 있고 현재 시대의 흐름에 관련된 재료들이 굉장히 많고 기대감이 큰 종목입니다. 물론 차트만 보면 지금 진입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저는 지금 이번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자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컨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 중에 그리고 한미 반도체 추가적으로
서진 시스템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흑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8,000% 상승한 종목으로서 지금 중요한 자리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사실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은 네. 이미 우리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서진 시스템이 지금 큰 틀로 보면 약세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는 거죠.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종목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 하방 추세 돌파 안착하고 주요 이평선들을 올라탄 상태입니다. 저는 이 올라타는 것 확인하고 진입하려고 4만 원 초반대에서 공식 신호 드렸고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스윙급 이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저는 5% 10% 먹으려고 진입한 게 아니라 40% 50%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재료 및 부품 쪽에서도 예의주시할 만한 종목들이 있죠. MK전자라든가 KEC,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부품 이런 기자재 쪽 이제 컨택에 따라서 굉장히 시야를 넓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톡방에서 더 드리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 반도체 섹터는 거의 필수 요소 테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국가 정책 사업 중에 하나고 삼성전자 메인 기반 중에 하나고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그런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발표를 했죠. 이미 230조 투자할 거라고 반도체, 5G, 로봇, 백신 쪽에 230조 투자할 거라고 공식 입장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보든 현실적인 단기적인 이슈들로 보건 분명히 이 테마는 절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는 테마이고 그중에서도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들은 방금 나열해 드렸는데 체크 못하신 분들은 톡방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반도체 겨울은 끝난 것인가? 라는 주제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아직 끝나지 여러 가지 않았다가 이제부터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무수히 많이 지나갔어요. 저 쓰면서 듣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더 자세한 전략 알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진입의 전략, 목표가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509417 꼭 입력해 주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강의 어떻게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공식적으로 저희 메인 추천으로 해야 될 마지막에 얘기할 종목은 여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했다. 네, 마지막에. 좋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공식의 메인 종목은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1부에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들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이즈입니다. 양극재, 첨가제 양상 기대감 속에서 이틀 연속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한 코이즈인데요. 요즘에 상승세가 이틀 연속 가는 종목이 정말 몇 없는데 코이즈가 상한가를 이틀 연속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부터 또 계속 얘기를 했었고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 재료의 크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재료의 크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안 좋은 점을 먼저 말하자면 이 코이즈 이 종목이 시총이 429억. 시총이 좀 작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급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인데 이 현상을 가고 있네. 이 얘기는 이 들어오고 있는 자금이 적지 않다라는 네.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적지 않을까? 결국 재료의 크기로 봐야겠죠. 양극재 2차 전지 양극재 대량 기술 개발 단계에 돌입했어요. 아직 실질적으로 이제 뭐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양극재 뭔데 이게 그 정도 재료의 크기야라고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당분간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하나만 말하자면
현재 이 양극재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아니라 극소수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시장인데 국산화가 시급한 이런 양극재인 거죠. 거기다가 고부가 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제품이기 때문에 국산화가 필수인데 우리 그중에 국산화를 첫 번째로 진행할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 이 2차 전지 산업 자체에 우리가 좀 더 이 배터리 자체에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점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결코 작지 않기에 이만큼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단점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시총이 좀 작은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급등이 나온 만큼 급락도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국산화에 대한 재료의 크기에 대한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이 정도로 끝날까 하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종목이 지금 3,300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종가를 형성했는데 이 종목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7,000원을 찍고 내려온 종목입니다. 그랬네요. 근데 이 재료가 결코 가볍지가 않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다시 7,000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까지는 확답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겠지만 이 정도 재료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따라 붙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으로 급등세, 급락세가 나오는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나 시총이 워낙에 작고 급등이 나올 만큼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배트를 굉장히 짧게 잡고 수익과 실현을 반복하는 방법을 공략하는 게 훨씬 좋겠죠. 이런 방법은 혼자서는 굉장히 버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 디테일하게 하시려면 전략 받아가셔야겠죠.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509417 꼭 입력해 주신 뒤에 입장을 해서 전략 받아가시면서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JW 중해제약입니다. 네. 기술 수출 아토피 신약 속에서 이 글로벌 임상이 가속화되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4.3% 상승을 했습니다. 24,25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장중에는 24,9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 추세로만 본다면 분명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맞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줄여서 본다면 꽤나 오랫동안 코로나 발발 이후부터 떨어졌네요. 굉장히 네. 오랜 시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 기업은 지금 아토피 기술로 인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데 이 아토피 기술이 그냥 이슈를 받은 게 아니라 원래 여러 가지 단계를 설명을 하자면 복잡하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야 뭐 이런 과정을 한 단계를 건너뛰어버린 겁니다. 그렇네요. 왜? 이거 건너뛰어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됐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애초에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분야가 아토피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기술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상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항생제, 고지혈증 치료제, 협심증 치료제 등등 해가지고 이거는 이미 갖고 있는 거고 네. 지금도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토피 면역 치료제, 탈모 치료제, 통풍 치료제 등등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엄청나게 심각한 병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고질적으로 갖고 있고 빨리빨리 해소 안 되고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질병의 치료제들에 대한 임상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만 한다면 분명히 매출적으로 실질적으로 상용화 부분에 적용이 됐을 때 큰 매출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약회사라든가 바이오 회사들이 재무는 거의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기술이 일정 부분 이렇게 임상 통과가 되면 그 기술을
이제 팔아버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터져라, 임상만 통과해라, 뭐 하나만 통과해라 이런 식으로 연상, 점상 이런 식으로 노려서 공략을 많이 하는데 이 종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제약회사들에 비하면 조금 더 탄탄하고 기술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임상 이상으로 직행했다 뿐이지 아직 상용화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료의 크기를 따져봐야 됩니다. 아토피라는 것 자체 하나만 두고 보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굉장히 귀찮고 힘든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인데 완벽히 치료만 된다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임상 과정 중에 있고 좋은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과연 상한가 혹은 앞으로도 쭉쭉 이 재료 하나만으로 이제 주가를 이끌어 가기에는 조금 재료의 크기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트적으로 본다면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최소한 지금 60일 이평은 찌르고 안착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약세 흐름이 꽤나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이 부분 중요 저항 자리 27,000원 라인에서 121평 정도는 올라타야 다시 추세 전환할 수 있지 않나? 혹은 좀 더 유연하게 시장을 대응하자면 상승 추세 정도는 돌파 안착해 줘야 조금 이제 길게 멀리 바라볼 수 있지. 물론 이 이슈 하나로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건 인정하지만 단기급 스윙급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재료의 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JW 중외제약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아토피 신약 글로벌 임상 가속 속에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재료들이 많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리포트가 릴레이 상승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4.41% 상승을 했고요. 18만 9,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장 종가가 가장 고가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장품 섹터를 한번 얘기해보죠. 화장품 섹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야죠. 이제 갈 때가 되는데 언제 가죠? 이렇게. 근데 가야겠지만 과연 좋은 흐름을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져서 코로나가 아직까지 완화되면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국 시장이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은 자체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자국 제품 써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또 맞습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 자체를 봤을 때는 완전히 부정적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수적인 시야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중국 사업 기대감이 있죠. 왜? 2021년 올해의 핵심 성과가 뭐였냐면 설화수라든가 라네즈가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브랜드 그러니까 좀 짜잘짜잘한 그런 브랜드는 치워버리고 메인급 잡고 뛰었던 거죠. 메인급 잡고 뛰었고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하는 게 효과적으로 먹히면서 체제 전환하면서 지금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뭐 1등 먹고 2등 먹고 막 이러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강력하게 할 거야. 하이엔드 럭셔리가 성장을 견인할 거야 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하이엔드 럭셔리가 그 부분들을 고급 브랜드를 공략해서 이제 매출 극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이커머스라든가 인터넷 온라인 시장을 주도하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재무 개선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차트 한번 봐볼까요? 지금 미리 줄여놨거든요. 지금 2021년 중반기를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 이상 난 거죠. 그렇네요. 지금 올 초 기준으로 한다면 상승폭 다 반납한 겁니다. 고점 대비하면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따진다면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은 사실 이 부분이 16만 원 라인이거든요. 거짓말처럼 16만 원 라인 지지받고 반등이 오고 있으면서 내년 기대감, 내년 이렇게 재무 개선부터 해가지고 중국 시장 공략부터 뭐 이런 부분을 잘 할 거야 라는 액션을 충분히 취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 중국 브랜드들을 다 제치고 이 핵심 전략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뭐 물론 기대감은 충분하나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
라는 기준을 일단 잡고 달린다고 한다면 16만 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공략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16만 원 라인이 혹시나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 12만 원 라인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고 있고, 사실 이 종목이 엉덩이가 완전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반년 동안 상승하고 반년 동안 조정받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 이렇게 이제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고통 좀 답답하고 속 터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멀리 본다고 한다면 16만 원 라인 지켜준다는 전제하에서 기술적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50% 기술적 반등만 온다고 하더라도 22만 원 라인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데, 그 22만 원 라인까지 상승하려면 이 차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리고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보자면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은 즉슨 올 4, 4분기 혹은 내일 1, 4분기, 그 내년 1, 4분기, 2, 4분기까지 매출 흐름이라든가 중국 시장 공략 혹은 한알령, 중국과의 외교적인 부분까지 다 체크하면서 공략을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코로나까지 같이 봐야겠죠. 이것저것 체크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기대감 있는 거 인정. 하지만 기준은 16만 원 잡고, 그리고 상승 본다면 일단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시간적 여유를 잡고 공략하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전략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모더나 제조 허가 소식 속에서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의 종가는요. 1.57% 상승하면서 90만 4천 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89만 9천 원 선, 장중에 91만 2천 원 선을 터치했고 그 이후로 조금 빠지는 모습 보였네요. 1.57%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고, 네. 근데 그러니까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일부러 재무 차트를 먼저 띄워놨는데, 네.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탄탄한 재무를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 소화제라든가 이런 생필품에 가까운 이렇게 매출을 중요시하는 그런 제약바이오 회사가 아니면 이런 재무를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 향후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상승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현 시점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뭐 2년 전부터 코로나 발발 당시부터 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로나 관련된 백신, 그 중에서도 원탑, 투탑을 달리고 있는 모더나의 지금 이제 제조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이 종목이 어떻게 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할 포인트는 뭐냐? 내가 과연 단타적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는 게 맞는가? 라고 한다면 글쎄요.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더나 관련해가지고 mRNA 뭐 이렇게 제조 대신한다 맨다는 꽤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였고, 그 중에 품목이 하나가 추가된다고 한 이슈가 나온 것 뿐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굉장히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건물 하나 더 산 겁니다. 빌딩 가격은 꾸준히 오르겠지. 근데 이 빌딩을 수백 채 갖고 있던 사람이 빌딩 하나 더 늘었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자산이 늘거나 압도적으로 큰 호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 라고 본다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결론 내보자면 여태까지 한 얘기가 뭐야?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은데 엉덩이 무겁다, 느리다, 여기까지. 네. 좋은 종목이지만 엉덩이가 좀 무겁다. 재무제표까지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일동제약과 현대바이오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종목들 오늘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동제약은 26% 상승을 했습니다. 32,700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종가 기록을 했고요. 장중엔 33,700원 선까지 올라주기도 했었네요. 현대바이오는 어땠을까요?
13.5% 상승을 하면서 29,000원 선에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거셌고요. 3850원 선이 가장 고가였습니다. 역시나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상승세를 탄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 한국 BNC도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고요.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요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백신 쪽은 이슈를 많이 받았었는데 치료제 관련된 쪽은 이슈를 예상보다 많이 못 받았어요. 잠깐 뜨거웠다가 확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야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일동제약을 기준으로 보자면 네. 지금 급등세가 어마무시하죠. 이거 과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무섭네요.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저도 단타적인 적은자인데도 무섭네요. 근데 단타려면 이런 종목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강심장만이 들어올 수 있다. 거기다가 이 종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금 2022년 상반기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긴급 이제 승인을 받았다고 쳤을 때 개발에 성공할 경우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봅시다. 지금 연말이거든요. 네. 최소 지금 목표치가 확실해요. 내년 상반기. 모르지. 내년 상반기가 3월인지 6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월 안에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온 힘을 투자하고 있고 이 기술 개발이 뭐 이거 빨리 효과 보려고 이런 걸 하고 있어. 최소한 그때까지는 상승과 조정을 굉장히 반복하겠죠. 기대감에 상승하니까. 그리고 이만큼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단발적으로 끝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조정이 올 때도 시원하게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네요. 단타를 하려면 이런 종목을 하는 게 맞으나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다 이런 종목 들어가는 분들은 용자입니다. 용자인데 왜 용자냐? 목표가 손절가만 확실히 잡으면 이런 종목을 단타해야 되는데 손절가를 못 잡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단타하는 게 용자인 겁니다. 네. 만약에 이 종목이 경구용 치료제라고 이렇게 곧 승인 받으려고도 했었는데 뭔가 치명적인 결함이 나가지고 만세하면 여태까지 상승분 모조리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을 이겨내고 공략하는 거고 최소한의 목표가와 손절가 없이 공략하시는 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의 투자 습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오늘 또 탈모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맞아요. 이 회사도 탈모가 있네요. 탈모 네. 증상 완화 블랙 샴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이거보다 점상 연상 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건 아직 이제 확신할 수 없는 거고 현 시점에서는 경구용 치료제 이슈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거의 상한가 갔다 왔어요. 고점 7거래 되려면 연속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불과 한 4, 5거래일 전부터 지금 12월 7일부터 이런 흐름을 네. 보였기 때문에 끼케야 1, 2주밖에 안 됐습니다. 네. 지금 12월 7일을 기준으로 상한가 하더라도 기록하면서. 15,000원인데 지금 딱 100% 상승했네요.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0% 상승한 종목은 100% 조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점에 맞습니다. 물릴 수 있죠. 물릴 수 있겠지만 손절 라인은 필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더 자세히 톡방에서 설명드릴 건데 최소한 내가 내 스타일이 불나방 스타일이고 단타쟁이 스타일이야 라고 한다면 목표가와 손절가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대바이오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13% 상승이 나온 건 맞지만 차트를 줄여서 본다면 이제 겨우 하락 추세 탈출하냐 마냐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 올라타야 이 3만 원 정도는 올라타줘야 지금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거야 아니야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목표가도 여기 이제 4만 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실 재료만 본다면 성공했을 때 얘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개발하고 있는 이 약에 대해서 이제 재료의 크기만 두고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성공을 했을 때의 여부만 보면 현대바이오가 더 크긴 더 큽니다. 왜냐면 지금 이 치료제가 이제 진행되는 이 약이 치료 효능도 좋고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는 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여태까지 나왔던 재료가 사실이고 승인까지 받는 과정을 거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효과 좋은 약을 개발했네가 아니라 이 약이 메인급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성공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고. 근데 성공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오락가락하죠. 이 단기 추세만 보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조금 크게 보자면 갈 길이 멉니다.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3만 원 돌파 안착하는 거 보면서 4만 원까지 공략을 한 해 만에에 대한 기준을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공략한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도 지금 가장 애매모호한 돌파한 거야 만 거야 안착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재료의 크기 성공만 한다면 정말 이런 종목이 연상점상 간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뭐 물론 제가 모르는 내부자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만 제가 지금 모르는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오픈된 공식화된 재료를 가지고 공략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들만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최소한 3만 원에 안착한 이후에 공략해도 일단 현 시점에서는 늦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바이오와 일동제약까지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클래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클래스가 아닌 톡방 상담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방 상담소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은요. 시젠입니다. 매수가는 79,0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시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트 관련으로 해서 단타로 접근을 하셨다고 해요. 매수가는 79,000원, 비중 10%, 오늘의 종가 67,900원입니다. 장중에 69,4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다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시즌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제 수익률 자랑을 못할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요. 12월 지금 딱 반 지났는데 지금 155% 수익 중이고요. 선물 매매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선물은 현재 무손실로 한 계약 기준으로만 달리고 있는데 600만 원 이상 수익 중입니다. 선물을 하고 이제 선물 거래를 해 보신 분들은 한 계약 기준으로 600만 원 이상 수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게감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할게요. 시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즌 우리 코로나 관련된 얘기하면서 꾸준히 얘기를 했죠. 진단키트 관련된 얘기하면서 계속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진단키트를 기준으로 잡을 필요가 있겠죠. 네.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워낙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오미크론부터 해가지고 경증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키트 관련해서는 생필품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초기 발발 당시만 해도 막 매출 몇만 프로 상승 막 해가지고 막 공급 부족 이때는 정말로 이 상승세가 어마무시했죠. 그 타이밍이 거의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하던 이 주가가 20만 원 가까이 갔다 온 종목입니다. 지금 그 이후에 작년 8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정이 오더니 지금 현 시점까지 거의 1년 반을 조정이 왔습니다. 뭐 물론 일방적으로 조정만 온 건 아니고 그 이제 상승과 조정을 반복 하긴 했지만 그날의 영광 18만 원, 20만 원 라인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입니다. 하지만 이후 앞으로도 흐름이 안 좋을 거야? 그건 아니죠. 왜냐면 현재 좀 크게 본다면 약세 추세를 지금 드디어 이 사슬을 끊고 약세 흐름의 사슬을 끊고 지금 돌파 안착을 주요 저항 라인들 다 돌파하면서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구조라든가 재무 이런 걸로 따지면 정말로 좋고 괜찮습니다. 얼마나 키트를 많이 팔았겠어요. 전 세계에. 당연히 좋은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종식하는 거 아니야, 위드 코로나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더 이상 키트는 단발성 재료지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기 때문에 약세의 흐름이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생필품으로 제조업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다시 확산세가 퍼지면서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겁니다. 재조명 받고 있는데 과연 그날의 영광 18만 원까지 코로나 초기 발발 당시까지 이런 식의 급등세를 가기에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9,000원에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79,000원이면 지금 아마도 이 부근쯤에서 지금 한 2주, 3주 정도 가지고 계셨겠죠. 단타적으로는 일단 원래는 512평 이탈할 때 손절을 해야겠지만 손절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미 단타가 아니라 단기급 혹은 스윙급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스윙급보다는 단기급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단기급 상승 추세의 지지는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12평과 2112평 그리고 이제 11일평까지 다 모여있는 이 상승 추세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공략을 한다면 진입가가 아니라 8만 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고 8만 원 돌파 안착만 해준다고 한다면 다시 9만 5천 원,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고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9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 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 오미크론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확산세가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정부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했죠. 10,000명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방접종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7,000명, 8,000명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그나마 이 정도 버텨주면서 경기에 타격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겁니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시젠 같은 경우는 키트 메인 대장 종목으로서 이 추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단타적 대응보다는 단기급 대응으로 코로나 확산 추이 체크하면서 지금 78,000원 돌파 안착, 8만 원 돌파 안착, 8만 원 부근까지 반등이 왔을 때 안전 귀가할 것인지 돌파 슈팅까지 공략할 것인지 추세 흐름 이제 이슈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옳고요. 단기적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시즌에 대한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구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시간이 훌쩍 지나가네요. 그렇네요.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구님과 함께 꾸려보았는데요. 3부 때는 김태경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